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은 실습이 있어서 학교에 실습이 있어서 이 방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이 비어야만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몇 분 안 되는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만날 수가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권한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그런 것들을 시켜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뭐랄까요. 좀 아빠가 본인의 위주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가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느냐, 가부장적이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지원군이자 응원군이자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어떤 뭐 지지자이자, 그것도 뭐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네요.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기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양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조건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요번에 이렇게 기본 재난지원금 그거 잘 받아서 쓰셨나요?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풀이는 하지 않고요. 그냥 아빠로서의 풀이와 자영업자의 그냥 조그만 가게를 하는, 점포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 접근한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입장에서는 나름 뭐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한테고 가족한테 할애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재원이 있다라는 거에 좀 행복하고요, 좋고요. 그 다음에 가게로는 뭐냐면 그것을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나름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매출로 저희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기라든지 사회적으로 시기, 전염병으로 인한 시기, 이런 것들은 사회적 환경은 좋지 않으나 저희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들어왔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거에 이어서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 이제 재난지원금이 아닌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열렸어요. 이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러면 우리가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2050의 뭐 무슨 그 대표인 그분과 뭐 이재명 지사 뭐 이런 여러분들이 기본 소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한번 잘 보신다면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어떤 그 뜻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국가의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재정이 문제가 돼서 만약에 이것이 우리 자식 때와 또 우리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국가가 문제가 생긴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불안한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적극 반대하고요. 그런 것들은 국민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라의 어떤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문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그것들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기본소득이 주는 장점이 과연 나한테 무엇이 있을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업의 목적을 두고 저는 학교를 보냈어요. 대학을. 전문대학이든 뭐 4년제 대학이든 너희가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역점을 두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뭐 적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세밀하게 따져주지 못한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 맞춰서 너희들이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무엇냐, 그런 과를 선택을 하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냐. 사람들 땅 없잖아요. 무병장수죠. 그리고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프면 치료 받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의료 시설이라든지 의료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디테일하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강화되고 그런 것들이 더 확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쪽의 진로를 자꾸 저는 권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그런 계통으로다가 이렇게 접근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 불안, 그러니까 뭐야, 수입에 대한 불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좀 사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빠로서, 기성세대로서 사실 안 됐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보면 좀 정말 노력하면 뭐 고등학교 나와서도 공무원 하시고 뭐 많았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많이 제공됐어요. 저만 해도 대학 다닐 때 뭐 경찰이다 뭐이다 이런 거 시험 보면 거의 됐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 하나 되기도 몇 년씩 공부하셔야 되고 뭐 체력 관리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긴 과정이. 저희들보다는 좀 많은 것 노력이 요구되는 지금 현 사회를 보면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않을까.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아버지도 힘든데 아버지 용돈 뭐 조금 주세요 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의 길을 키워주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영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역 화폐에 대한 어떤 위력을 요번에 봤습니다. 매출이 분명히 올랐어요. 초창기에는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이 뛰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안정시계 들지 않았나 생각해. 저번보다는 조금 빠졌어요. 한 뭐 5%, 한 8%, 5%, 뭐 요 사이가 빠진 것 같아요. 그 정도 빠졌는데 지금 현재 밋밋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소진이 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거죠. 돌아가는 건데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뭐 분기가 됐든 월이 됐든 뭐 반기가 됐든 제공이 된다 쳤을 때는 그것이 나올 때마다 이런 어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스마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자동화돼 가고 기계화돼 가고 뭐 로봇이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는 수입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 가서 인간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수입이 없고 그 수입이 줄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되지 않는 거죠.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곳곳에서 자꾸 병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하지 않는 놈한테 돈을 주느냐. 저도 똑같아요. 저는 정말 아이들한테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큰 세대입니다. 저희도. 그러나 지금 아이들한테 과연 그걸 강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내 자식이 더럽고 위험하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위험한 것들을, 뭐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로봇을 시키고,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은 사람다운 어떤 그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로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끝났잖아요. 저는 사실 정말 늘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입을 누리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어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안정적인 어떤
그 생활을 해 나가기를 기원하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과연 부모로서 보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이 과연 출발선상에나 설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가난을 본인 혼자 스스로 끊기가 우리 아이들을 사회에 내놨을 때 과연 쉽겠냐.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리에 염두한다면 내 삶도 또한 그다지 그렇게 행복하게 엮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 20억, 30억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10억씩 주고 출발해라. 이렇게 가자. 뒤에서 컨트롤 해준다면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에 달하냐는 겁니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떤 선상에서 출발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 조금씩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자제하고요. 입는 거 이런 거 자제한 지 좀 됐습니다. 예전에는 옷 사 입는 게 취미였었는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옷 사 입는 거, 또 뭐 외식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가 이렇게 됐으면 불러서 예전 같으면 털어내고 바꿨을 텐데 지금 같으면 제가 좀 이렇게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들로 자꾸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목 늘어난 양말도 마다하지 않고 또 신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껴서 자꾸 이렇게 좀 모아두면 물론 나도 편안해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 전에 얼마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제가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우는데요. 남자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들이 50대의 아버지들이 정말 내가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 내가 지금 금방 죽어요. 죽어도 만약에 지금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옆에. 그러면 1억을 들여서 내 병을 고칠 것이냐. 이게 고칠지 안 고칠지도 몰라요. 1억을 자식한테 남겨주고 그냥 죽을 것이냐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의 선택이 글쎄요, 저는 한번 희망을 갖고 이 돈을 갖다가 저를 치료하는 데 쓸까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들이 대부분이 선택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 돈을 아이에게 남겨주고 자기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물론 이 시기가 돈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의 인간이 변질된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들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변함없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서로 정말 아버지들이 표현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들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조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례를 좀 보면서 본인들도 조금 아버지하고 조금 가깝게 지내보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30% 빠졌네요. 하여튼 기본소득 참 어떻게 보면 먼 얘기인 것 같았는데 쿠웨이트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얼마씩 나눠줬다. 홍콩에 갔는데 홍콩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어느 시기가 되면 과일값을 50만 원씩 준다더라.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지만 지금은 또 일부 취약계층에는 지급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한다. 시행했을 때의 자영업자들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선순환,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일자리로서의 선순환이 될 수 없다면, 사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소득으로 해서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들이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제일 비참해지는 것은 능력이 없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외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들을 과연 무엇으로 구제할 것인가. 정말 참 앞으로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국가적인 세금은 로봇에 세금을 붙이고 정말 1인 예전에는 뭐 2,000명이 2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 5명이 2천억을 버는 어떤 그런 기업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나머지 그 2,000명에서 5명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일자리는 줄고 또 점점 내가 설 자리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본인들의 가치에 굉장히 구렁이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내 가치가 전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아지는 거고 사회적인 문제도 커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것들을 뭐 팔아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수출 위주의 나라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변수는 갖고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런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노동으로 인한 어떤 그런 가치가 점점 없어지니까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이야기 좀 길게 좀 갔습니다. 우리도 한번 정말 같이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안 되면 열심히 살면 되고요. 네, 이상이었습니다.